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입니다. 눈탱이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20년 3월에 전시하고 있는 앙리 뚜르즈 로트렉 전을 데뷔한 네, 어디서 전시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오케이, 바리. I wanna go.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앙리 뚜르즈 로트렉을 대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오케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 보고 가세요. 괜찮아요, 전시. 오케이. 나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메인 이제 표지인데 유화도 그리시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포스터도 그리시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로트렉의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들어가 보면 순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항상 하듯이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 그쵸, 막장 드라마 같은 아,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저 정도까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음, 대충의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항상 우리 눈미의 스타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을 쫓아가는 방식. 그래서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제 성년 때 목마르트,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죽기 전에 말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태어나 볼까요? 여기서 네. 요 중간중간에 제가 뭘 넣었어요. 요 툴루즈 로트렉 자포자기? 자포자기 느낌의 자포니즘. 아, 그리고 에드가 드가라는 또 다른 알죠, 화가, 알죠. 그쵸? 발레리나. 그쵸. 그거 넣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채색 석파나. 음. 저번에 이제 이전에 올린 영상이 알폰스 무아인데, 알폰스 무아에도 석파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쵸. 아, 너 너무 궁금해.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부터 할까요, 그럼? 아니요. 그건 안 돼. 태어나야지. 그쵸, 태어나야지. 출생의 비밀부터. 출생부터 해야죠, 우리는 오케이. 항상.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귀엽다. 귀엽죠. 가운데 있는 그림이랑 사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게 로트렉이에요. 둘 다. 예, 요거랑. 근데 진짜 여자애 같이 생겼어요. 그쵸, 엄청 이쁘죠. 네. 그래서 엄청 뿌띠, 이쁘다. 뿌띠라는 그런 걸 붙였대요. 뿌띠. 뿌띠 누구 있긴. 우리 팀장님 별명도 뿌띠인데. 아무튼 이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여기 귀여운 애기가 이제 툴루즈 로트렉이고, 요 왼쪽에 있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약간 좀 비율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그래서 그러신 것 약간 같아요. 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래서 우리 혹시 그거 보셨어요? 왕자의 게임? 봤죠. 거기에 레니스터 가문의 걔 나오잖아요. 네. 걔가 이 형인가 걔가? 동생인가 형인가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네. 걔가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여자들 되게 좋아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트렉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어디서 봤어요. 근데 뭐 맞는지까지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분도 되게 술 좋아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쵸. 이렇게 자라게 된 또 이게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11월 24일 1864년 때 태어나셨고, 금수저, 귀족 가문, 귀족 중에 귀족, 툴루즈의 직계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툴루즈 가문에. 어느 프랑스 지방에 거의 이제 영주 십자군 전쟁 때 큰 공을 세우고 이런 또 가문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족 가문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좀 핏줄이 좀 특이한데, 일단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빠, 엄마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뿅. 여기서 이제 툴루즈 로트렉이 태어났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꽝,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자매 관계예요. 뭐야?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제 외사촌이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근친의 결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근친하면은 되게 안 좋은 게, 그렇죠. 기형아 출산이 좀. 그쵸, 종의 다양성, DNA가 다양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기형아도 많아지고 유전적으로 안 좋은 병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로트렉이 뼈가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이 키가 150cm? 150. 그리고 팔과 다리가 굉장히 짧고, 이 뼈가 약해서 어릴 때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골정상 있고, 오른쪽 다리도 뭐 어디 떨어졌나 그래서 또 양쪽 다리가 다 골정상을 입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수술을 받고 이때 이제 또 성장이 멈췄던 그런 게 있대요. 하나 물어볼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좀 키가 작으신 게 네. 이런 근친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서 골절상 때문인 거예요? 근친이죠. 유전병. 유전 때문에. 유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요? 지금 보면서 스타워즈 계보 그린 거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스타워즈 계보 딴 데서도 얘기한 적 있지 않나? 그랬나? 다른 방송에서?
어쨌든 이랬다. 아, 근데 오케이. 이런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트렉이 굉장히 좀 뭐랄까 위트도 있고 좀 밝은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동정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의 뭐 이런 신체적 결함이나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약간 사람들도 웃길 줄 알고 뭐 그 속에 약간의 어둠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암울한 사람은 아니었다. 음침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림들을 보면은 일단 이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예술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리셨고요. 취미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 되게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예술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실, 당시 유명한 화실에 그 제자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그래서 드로잉부터 뭐 채색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전형적인 약간 인상주의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붓터치가. 네, 붓터치 딱 보면 그 화실이 인상주의파 쪽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요 코르몽이라는 사람의 화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런 그림을 배웠고 이제 이 코르몽 화실에서까지만 거의 풍경을 그렸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인물화 위주로 그립니다. 사람들에 보고 거기서 뭔가 특징을 뽑아내고 표현하는 거를 더 관심이 있고 좋아했대요. 툴루즈 로트렉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풍경은 사람의 배경으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에요. 요것도 되게 인상주의적인 느낌이 나요. 그림에. 그리고 요거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그렸고 아까 되게 밝았다 그랬잖아요. 뭔가 성격이 그런 면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패러디를 한 건데 피비 드 샤반이라는 작가의 신성한 숲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롱전에 입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트렉이 패러디를 합니다. 이 살롱전에 출품된 작품에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는 작품이 생기는데 요거를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냐면은 뾰로롱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이렇게 있고 친구들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패러디한 작품을 그 해에 바로 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희화화하는 재능이 있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코르몽이라는 화실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화실에 또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친구들. 인상파, 그쵸. 보면은 뾰로롱 에밀 베르나르라고 이 사람 이 그림은 이제 로트렉이 그린 이제 초상화고요. 이 사람의 작품으로는 요런 게 있어요. 약간 고갱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잘하는 작가는 아닌데 많이 이제 프랑스 가면은 보실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요? 이거요? 네, 이것도 인상파 같은데. 그렇죠. 이거 세잔? 우리의 빈센트 반 고흐. 고흐 맞아. 고흐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랑 비슷하네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 로트렉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요? 로트렉이 이제 근데 왜 뻥쳤어요? 뭐가요? 고흐래매요. 고흐를 그린 거죠. 고흐를 그렸다고? 툴루즈 로트렉의. 그래서 친구랑도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또 엄청 좋아했어. 얘도. 이분도. 네. 그래서 로트렉이 술도 많이 사줬대요. 그래서 보면은 압생트? 그쵸. 압생트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나죠. 여기 보면 세제맛 나는 거. 압생트가 있어요. 이렇게. 파스텔로 그린 이제 고흐의 그림이고 또 이 루이 앙크탱이라는 사람이랑도 친했대요. 저도 뭐 잘하는 작가는 아닌데 어쨌든 요 사람들이랑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실에서. 그 다음에 자포니즘을 잠깐 보고 갈 건데 이 자포니즘 보면은 재패니즘. 그쵸. 여기 보면 재팬 그쵸. 요거를 이제 불어식으로 읽으면 자포니즘이라고 되나봐요. 일본 그림이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진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모네 그림만 봐도 그쵸? 모네 같지 않게 그렸네. 모네 부인이 일본 기모노 입고 그쵸? 뒤에 있는 저 부채들도 다 일본 느낌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고 가운데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탄기 영감이라는 그림도 탄기 영감이 이제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알파문구 같은 가게를 했던 거예요. 화방.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저 그림 저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쵸? 네, 빈센트 반 고흐 편에 나왔었는데 뭐 뒤에 보면 일본 사무라이들 있네. 그쵸.
후지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 그림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이때 이 호쿠사이 이 파도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데 뒤에 이제 후지산도 뿅 있고 일단은 굉장히 평면적인 느낌이 있고 그쵸? 그리고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윤곽선이 알폰소 무아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되게 굉장히 뚜렷하게 그쵸? 칼로 벤 듯한 뚜렷한 모습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림이 유행이었냐면은 요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루이 다비드의 뭐뭐뭐뭐뭐뭐 조제핀이라는 그림인데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명암의 처리라든지 이런 커튼의 주름 굉장히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전에 있는 호쿠사이의 그림을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명암의 대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잖아요. 굉장히 평면적인 느낌. 아 그래요? 명암 대비는 좀 있지 않나? 아 그래 명암 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명암을 나타낼 때 뭐 그라데이션의 느낌 알겠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약간 제가 이엠바를 설명하면 네. 사물과 사물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뚜렷한데 사물 내에서의 빛에 대한 그라데이션은 뭐 이거는 되게 좀 뚜렷하게 그렸는데 일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구별이 없다. 그쵸. 네. 단색 파도도 보면은 그냥 단색, 흰색, 파란색. 그쵸 맞아요. 그게 바로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도 그림을 이제 호쿠사이의 그림을 보고 요렇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좀 느낌 있다. 센세이션하다. 요것도 힙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림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만의 그림을 보면은 일단은 이 배경이 그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처럼 평면으로 때려버렸죠. 배경만 딱 보더라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바지를 한번 보면은 맞아. 바지만 봐도 경계선이 검은색으로 완전 뚜렷하네. 그쵸. 네. 그 단순한 배경이랑 또 대비돼가지고 더 뚜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 바지에 있는 주름들도 아저씨 여기 뭐 망토 이런 거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단순화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비드의 그림이 제가 여기 이렇게 왜 이걸 찍어서 가져왔냐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림이. 그러네요. 엄청 큰 대작인데 네. 굉장히 섬세해요, 그림이. 이 붓터치들도 보면은. 근데 이 만의 그림은 특히 이런데 나중에 뭐 파리 가서 보시면은 되게 덩어리들이 많이 져 있어요. 물감들이. 그러니까 붓터치도 상대적으로 되게 약간 거칠다. 이쪽 반대쪽은 좀 세밀하고.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요? 크기 크지 않죠? 크지 않죠? 크기 아니 좀 커요, 그래도. 그래요? 좀 큰데 뭐 왼쪽에 있는 다비드 그림보다 그 훨씬 정도는 아니고? 작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포니즘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었다. 우리 로트렉 형도 보면 로트렉 형이에요? 로트렉 형이에요. 형 안 되겠네. 이거 이 형 안 되겠다. 우린 그쵸. 보면은 사무라이 오타쿠 느낌이 좀 있네요. 코스프레 입고서 사진 찍었을 정도로 이분도 역시 일본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자포니즘이. 그렇고 그 다음에 드가는 구도가 굉장히 신선한 분이에요. 항상 드가 하면 저는 구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그림도 보면은 이 약간은 중심에서 벗어난 이 발레리나, 그죠? 사선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사선적이잖아요. 사선구도의 느낌도 있고. 진짜 그러네. 네, 이런 거를 이제 로트렉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사진 찍을 때 사람 잘 안 자르잖아요, 그죠? 안 자르죠. 이게 잘랐어 이렇게. 완전 잘랐네. 그냥 잘라버렸죠. 요런 이제 과감한 그 구도. 그리고 이런 책상 같은 것도 뭔가 이 전면에 테이블이 딱 보이기에는 시야를 좀 많이 가리니까 그쵸. 저렇게는 네. 잘 안 하는데 그런 과감한 구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로트렉이 드가를 되게 좋아했대요. 드가한테 되게 인정도 받고 싶고, 이제 선배였죠. 선배 화가였는데 인정도 많이 받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드가한테는 약간 후배 그냥 화가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드가 아까 앞선 이제 물랑루즈에서랑 그림도 비슷하죠. 요런 테이블이 앞 전면에 있는, 그쵸? 이런 건데 이제 드가 그림이랑 로트렉 그림을 조금 비교를 하면은 왼쪽에 있는 압생트라는 그림은 배우 엘렌 앙드레와 드가의 친구가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래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라미라는 카페에서 또 이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건데 요거를 보면 오른쪽이
그 로트렉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뭐 구도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표정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표정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무슨 표정이에요? 술 취한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익살스럽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표정이 과장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 표정이 드가 그림보다는 조금 더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로트렉은 확실히 사람들의 이런 표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내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드가와 차이점이 또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몽마르트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